우리가 이제 요양원에 근무할 때 여기까지는 설마 노인학대일까라는 부분도 제가 최근에 깨우치게 돼서 여러분과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노인학대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그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신체 제재, 즉 근데 그 허락 없이, 보호자의 허락 없이 밤새도록 묶어놓는 그런 것들만 노인학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체 제재를 할 때는 그것도 역시 제한 시간이 있더라고요. 최장 4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묶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야간에 어르신들을 많이 묶잖아요. 그런데 묶었다 풀어주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그 역시 노인학대에 해당되는 것이고, 낮에도 20분, 40분 이런 간격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규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아직은 숙지를 못했으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과 같이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노인학대라는 범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디테일하고 정말 더 그 인격적이다.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그 인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이 송탄 구역에서 좁잖아요. 이 좁은 구역에서 그 고소당한 게 그 2개의 요양원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신문에 정말 여기저기 다 나왔더라고요. 나는 왜 그 다른 요양원의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지 그걸 몰랐었어요. 저 원장님이 왜 나한테 전화를 하셨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심각하다라고 전화가 와요. 근데 나랑 별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는 그 선생님들이 와요.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제가 그 요양원에 가기 전에 그 간호조무사 선생님하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굉장히 똘똘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양원은 그 노동부에 고소하면 바로 고소당할 것입니다. 야간에 일하시는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야간수당 계산해 줘야 됩니다. 1인당 20만원씩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야간까지 일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는 250만원 주는 게 타당하다라는 주장을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3교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고, 여러 가지 노동법에 그 연결되는 그 저해되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이제 사이가 나빠졌죠. 대표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호조무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그 요양원의 그 노인학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 이야기한 것을 실제로 이제 그 노인 그 신고기관에 신고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노인학대를 목격을 하게 되면 요양보호사는 노인학대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어 라고 아시고, 대표님에게 혹은 요양원의 그 상급자에게 이제 제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제보하는 것은 안 됩니다. 효과가 없어요.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효과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의 요양원을 고발 조치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인 그 감독기관이 있어요. 각 감독기관이 번호 여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노인 학대를 보면 신고할 수 있는 이 대표 전화로 여러분이 신고를 하시면 각 구역이 있으니까, 가령 이제 여기서는 수원 지부에서 조사를 하게 되죠. 송탄은. 진주는 또 진주 관련 기관에서 창원 같은 데서 조사를 하게 되죠. 이렇게 각 구역마다 노인학대를 자체 조사하고 그 조사가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이제 각 행정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그럼 각 행정기관에서 또 경찰서에 통보를 하면 노인학대의 이제 증거가 이미 다 수집이 돼서 고발 조치가 경찰서까지 온 거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입건을 합니다. 이제 범죄가 있다라고 이제 자기들이 그 등록을 해서 양벌 규정에 의해서 그 노인학대를 한 요양보호사와 원장님을 같이 처벌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노인학대인지 모르고 했어. 왜? 선임이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거든 이라고 하고, 당연히
허락받았겠지. 당연히 이 정도는 노인학대가 아닌 것이야. 왜? 간호사가 시켰고 선임이 시켰거든. 내가 하는 행위를 원장님이나 대표님이나 국장님도 당연히 CCTV로 보고 있을 것이거든. 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원장님은 나는 몰랐어요. CCTV 누가 그거 맨날 봐요. 우리 맨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몰랐어요. 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입니다. 실제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 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고, 양벌 규정에 의해서 원장님들은 대표님들은 살짝 처벌을 받게 되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그 요양원이 노인학대로 처벌되었다 해도 요양원이 영업정지 당하거나 폐쇄당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이라는 곳은 사회복지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단독의 그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업장이라기보다는 여러 어르신들이 보호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설사 일부의 어르신이 노인학대를 당했다 해도 그 시설까지 폐쇄시키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보 하나를 드릴게요. 네이버에 치면 A, B, C, D 2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양원 시설의 그 등급이 어떤 그 평가를 받고 있는지가, 물론 이제 시설을 설립한 지 얼마 안 되는 요양원은 그런 등급의 평가를 받을 기간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뭐 10년, 3년, 뭐 5년, 3년 이상 적어도 그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요양원은 대부분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A, B, C, D 2등급이 있어요. 그 A, B, C, D 2등급을 보시면 평가란에 시설 A, 노인학대 D등급, 노인학대 2등급 50점인 경우도 있어요. 정말 빵빵한 시설과 빵빵한 식사가 제공되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 의해서 노인학대를 당하는 그 부분에서는 50점을 평가받은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런 요양원이 이번에 이제 고발 조치 당했고, 그 어르신들을 휠체어에서 안전벨트를 묶고 또 기둥에 묶어서 이제 고발 조치를 당했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과 고백을 하자면 그런 정도의 행동은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런 정도까지 노인학대인지는 사실 몰랐어요. 묶는 것도 물론 시간 규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정한 시간 규제가 그렇게 짧게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어디까지가 노인학대인지, 몇 시간을 묶으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묶으면 노인학대를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휠체어에 안전벨트로 묶고 40분 이상 경과되어 계속 그분을 끌고 다닌다면 노인학대더라니까요. 이렇게 디테일한 노인학대의 규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방송을 해봤습니다. 하여간 좋은 하루 되시고.